네, 오늘은 좀 색다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색다른 책이지만 앞으로 뭐 이런 책이 계속 나올 건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저술 어느 것보다도 오히려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. 네, 음성의 분석과 합성의 원리. 제목을 지금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 책은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1994년 도서출판 하늘소, 이게 하늘소 곤충 하늘소가 아니라 하늘에 다니는 카우라는 뜻으로, 연세들고 컴퓨터 쪽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여기 그 작은 것도 아니고 큰 5인치 디스켓이 있네요. 이거 아주 골동품입니다. 이거 돌릴 수도 없죠 지금. 네. 디스켓이 거기서 이제 1994년에, 물론 이제 이거 처음 이 이론을 처음 만든 것은 1983년 전자통신연구소, 여기서 이제 그 음성의 압축과 재생 이런 걸 먼저 했다가 이걸 가지고 1994년, 겨우 11년밖에 안 되는군요.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후에 한 것 같은데 1983년에 이걸 해서 85년인가 84년까지 이걸 연구했다가 이걸 가지고 1994년에 처음 여기 하늘소에서 발간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을 좀 더 이제 다르게 좀 더 이제 여기선 좀 어떤 대화체로 하고 그런 식으로 썼는데, 대화체식으로 좀 더 그냥 일반 책처럼 만들게 이걸 2007년에 다시 만들고, 중간에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네요. 그리고 이건 다시 2001년에 97년에 다시 도서출판 그린에서 나왔다가 지금 이 책은 2001년 다시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물론 절판이 돼 있죠 이제.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시 나온 거고, 그리고 음성의 분석과 음성을 이제 어떤 압축, 그 내용을 음성이 발생하는 그 자체를 추출해 가지고 음성 음파 신호가 있죠. 그걸 갖다가 저장하거나 이제 그럴 때 음파 신호를 그거의 이 계속되는 게 반복되니까 이 반복하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. 이 반복하게 하는 이런 인자, 발생인자라고도 하고, 발생인자, 인자를 따로 기록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합성해낸다. 마치 이제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낸다,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최근에 지금 쓴 서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, 이게 모든 삼라만성의 기본이 다 파동이죠. 그 양자물리 그런 데서 나오듯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. 근데 파동 중에서 음성, 소리라는 것은 가장 조대한 거, 가장 성기고 크고 거칠고 가장 큰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은 그 원천, 발생인자,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 원체, 우리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모든 원인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.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, 신의 섭리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질계에 사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. 도무지. 그리고 모든 것들, 빛의 그것도 물론 빛도 소리 다음으로는 소리보다 훨씬 파장이 세밀하지만 그래도 물질 자체를 이루는 그것보다는 덜한 거니까
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, 하지만 소리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뭐 완벽하게 알 수가 있죠. 예. 그래서 그 소리의 그 원소 그걸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. 여기 오히려 잘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. 칸트는 우리가 현상의 본질, 즉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. 이에 반해 헤겔은 현상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면 물 자체는 우리에게 전혀 미지의 것은 아니라고 했다. 사실 이것은 안다는 것의 임계점의 차이일 뿐이다. 인간은 비록 물 자체를 분명히 목격은 못하였지만 그 진리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늘 있었다. 특히 주역에서는 인간 사회에서의 재현상을 6비트의 정보, 즉 6효로 분류하여 64가지의 세상의 현상을 약술하기도 했다. 그러나 거의 무한의 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만사를 이러한 6비트 정보로 표현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인 것으로서 무지 변수의 영향을 부지하는 부정확성과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.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파동이라는 것은 양자물리학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. 그중 파동이 상대적으로 조대하여 우리가 감각이 가능한 것이 빛과 소리이다. 이중 소리는 더욱 그 파동이 조대하여 우리가 그 본질, 즉 물 자체를 주파수 분석으로 분명한 인지가 가능하다. 소리는 만물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단순하여 우리가 그 본질을 알고 우리 뜻대로 다룰 수 있다. 여러분이 이 책으로 소리의 본질, 즉 소리의 물 자체에 관한 인식을 얻는다면 삼라만상의 진리에 한층 다가가는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음방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특히 여기서 서술된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음성 신호인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좌우 압축 줄였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그냥 이 모양을 줄였죠. 이건 뭐냐면은 레코드판 테이프를 2배로 빨리 돌렸을 때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많이 지금은 레코드판이 흔치 않아서 그렇지만 전에 많이 해봤을 겁니다. 33회전 그 레코드판을 잘못 45회전으로 돌려봤다든가. 그런데 소리가 좀 높게 나오는데 좀 듣기가 역겹고 그렇죠. 그냥 더 천천히 돌렸을 때도 레코드판이 그럴 때 욱하고 좀 현실 사회에 없는 괴물 같은 소리입니다.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.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똑같은 음성을 이렇게 주파수를 2배 늘렸다 하더라도 이 음색을 이루는 건 요 각 음파 사이의 서로 관계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밀어버리면 이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. 세상에서 없는 그런 이제 관계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소리를 똑같은 음색을 가지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책에 있는 기법에 의해서 이 파형을 이루는 변수는 그대로 두면서 그 주파수만 2배로 하면은 전혀 역겨운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똑같은 소리를 2배로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주자재로 음성을 높낮이를 조절하니까 이제 평균성의 소리로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출력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나온 이론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음성 분석과 파형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음성 신호와 음성 처리 이런 것 관해서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혹시 있으려면 있습니다. 예전에 이 책은 아까 디스켓도 보셨듯이 약간 요거는 또 좀 비교적 근대라고 해서 또 이게 3인치 이제 디스크가 또 있죠, 이 안에는. 근데 여기에는 그럼 현대 시대에 맞게 하려면 USB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. 물론 이제 그걸 뭐 서비스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습니다.
근데 제가 이 연구를 그야말로 2000년대 초까지 하다가 그야말로 20년 안 하고 인연이 끊어졌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관련 업체에서 다시 또 일을 했습니다. 물론 풀타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다시 이제 개발한 음성 인식이라든지 요 기법을 이용한 것을 다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. 물론 그것은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. 아직 이제 프로젝트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고, 그러니까 그 새로운 소스 그것도 방대한 거고, 그리고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, 물론 이것도 애틀이 거기서 개발한 혼자만의 것은 아니지만 세월이 하도 지났으니까 그런 거고, 그거는 먼저 그 업체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죠.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스 같은 거 정말 도 닦고 공부하려면은 이걸 그냥 딱 카피해서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시간 절약하겠습니까? 요 정도는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인공지능을 하도 웬만한 거 다 되니까 아마 입력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. 그런 경우가. 그래도 가끔 이렇게 타입은 좀 쳐봐야 됩니다. 이 정도는 한번 타입을 쳐가지고 이렇게 진정 공부하고 싶을 때는 그려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새로 쓴 글이지만 이게 대부분 책이 이렇게 어떤 먼저 나온 거요 카피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옅은데 그래도 이게 오히려 이 볼펜 같은 거 그냥 펜으로 팍팍 촥촥 체크하면서 보기에는 오히려 좀 옅은 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공부하는데 물론 이렇게 완전히 쫙 펴지는 그런 책을 만드는 게 이때 요게 좋긴 한데요. 이렇게 딱 펴지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책 가격도 더 올라가야 되고요. 네. 아주 최초의 책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었었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공백을 많이 뒀었는데,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이제 연습장을 많이 쓰고 여기서는 이제 공백 없습니다. 그냥 이제 페이지 수가 그래서 짝수 페이지가 오른쪽, 홀수 페이지가 왼쪽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뭐 하여튼 이 책은 그냥 오래된 이론이지만 우리 이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. 그야말로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공부할 만한 것이고, 전자공학과 제가 이걸 공부한 뒤로 연구 과제를 한 뒤로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넓게 쓰여가지고 어떤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응용 범위가 넓진 않아가지고 이거 잘 한다고 해서 무슨 어떤 큰 조직의 부장 그냥 한 몇십 명을 거느리는 그런 직위는 얻지를 못해요. 그냥 조그만 작은 실이나 그 팀장 정도 수준의 일이고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통공학과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진리를 상당히 다가가는 거니까 이 공부하는 매력이 웬만한 다른 이제 엔지니어링 학문보다 훨씬 더 깊죠, 그 내용이. 그래서 이거는 진짜 컴퓨터를 좀 보고 음성을 좀 보고 그랬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봐야 되고 그런 책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많이 관심 주시고 특히 이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, C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아주 기초적 C 프로그램 능력도 올리면서 음성 적어도 지금은 물론 이때의 기술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이제 더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음성을 처리하는 이제 연구자라면은 이 정도 내용은 다 알아야 사람은 음파의 본질에 대해 알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